획득의 가장 큰 변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충청북도가 영동에서 단양까지 새로운 동부축 고속도로 밑그림을 그리고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육감 도전자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진보교육감 3선 도전에 대항해 학력 저하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청주 상당 재선거 국민의힘 공천 접수 첫날 윤갑근 정우택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진보 진영은 후보를 낼지 말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꺾이면서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에선 가장 먼저 교육감 도전자들이 일제히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거리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현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반기를 둔 후보군들이 저마다 적임자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앞선 지방선거처럼 이번에도 단일화 여부가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차기 충북 교육감의 도전장을 낸 주자들이 일제히 거리로 나왔습니다. 충운탑과 단재 신채우 동상 참배를 시작으로 선거 점퍼를 입었습니다. 각 정당 방침에 따라 일단 대선까지는 숨죽여야 할 다른 지방선거와 달리 교육감 도전자 3명 모두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가장 먼저 지방선거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일제히 불을 지핀 공통화두는 충북의 학력 저하. 아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진보 교육감이 지난 8년 동안 만든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것부터 뜯어 고치겠다는 게 이구동성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교육 현장에 집중한 현직 중등교장부터 대학 총장 등 다양한 이력을 앞세워 저마다 적임자를 자처했습니다. 교수님들의 이상적인 교육관을 갖고서 학교 현장에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충북교육을 이끌 자격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의보는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까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교사 양성하는 대학에서 28년 동안 교사를 양성해봤고 또 충북교육회장도 해봤고 대학 4년 동안 교사 양성기관의 총장까지 해봤기 때문에 현 교육감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에 후보 단일화에도 모두가 공감해 과거처럼 본선에 앞선 단일화 과정이 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김병우 현 충북교육감은 3선 도전을 위한 선거전 등판 시기를 고심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의 후보 선출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접수 첫날인 오늘 윤갑근 정우택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속에 정의당은 범진보 진영과 후보를 내기 위한 막판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접수 첫날, 윤갑근 정우택 예비후보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윤갑근 예비후보는 설 연휴에 만난 주민들로부터 변화에 대한 열망을 느꼈다며 세대교체 정치 선진화를 위해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마음과 또 정치 개혁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대교체나 인물교체를 열망하는 청주 시민들의 뜻을 받들겠다. 정우택 예비후보는 설 민심을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힘 있는 상당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당선되면 당내 최다선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다선 의원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충북이 앞으로 여러 가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은 이틀간의 공천 접수가 끝나면 면접을 실시한 뒤 구체적인 선출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윤갑근 정우택 2명의 경쟁 속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 완전 국민 경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 전략 공천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지만 공천 갈등이 표면화될 경우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무공천 속에
진보 진영 후보를 내기 위한 움직임도 막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범진보 진영과 논의를 거쳐 오는 10일 대의원 대회에서 후보를 낼지 말지, 낸다면 누구를 내세울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7일까지 공천 접수를 받고 새로운 물결도 후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13일과 14일. 사실상 국민의힘의 무혈 입성이냐, 또 다른 대결 구도가 짜여지느냐. 다음 주면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영동에서 보은과 괴산을 지나 단양까지 충북 동부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동부축 고속도로망을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5조 원 안팎이 들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주요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동부축 고속도로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영동에서 보은까지 23km로 이미 2차 국가계획에 반영된 남북 6축 고속도로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구간은 보은에서 괴산까지 49km, 기존의 대전과 보은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괴산까지 연장한 구간입니다. 마지막 구간은 괴산에서 제천 단양을 잇는 41km 구간인데 괴산에서 문경과 예천을 거쳐 영주로 가려는 동서 5축 고속도로를 직선으로 펴서 제천과 단양을 지나게 하자는 계획입니다. 세 개 구간이 합쳐져 영동에서 보은과 괴산을 지나 제천과 단양까지 113km입니다. 속리산과 월악산, 소백산 등 백두대간 국립공원을 잇는 고속도로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망이 생기면은 지역 발전의 좀 이동성이나 접근성이 좀 향상이 돼서 이 지역 발전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고속도로를 1km 만드는 데는 평균 481억 원이 들어갑니다. 총 길이 113km인 도로망을 만드는 데도 5조 원 안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 아니어서 경제성이 낮은 만큼 지역 균형 발전으로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괴산에서 제천과 단양을 잇는 구간은 경북 문경과 예천을 지나는 노선을 대체하는 구간이어서 경상북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충청북도는 당장 건설해달라는 게 아니라 국가계획에 일단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오늘부터 충북에서도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밀접 접촉자와 60세 이상, 의사소견서 보유자 등만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외 검사자들은 무료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야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송 베스티안 병원 등 충북 도내 21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5천 원을 내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이 나올 경우 의원급 3곳을 제외한 18곳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와 감염자 치료를 일반 병의원급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충북 도내 50여 개 병의원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은에 이어 충주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28일 앞서 다수의 감염체가 발견된 단양과 제천 월악산 줄기와 이어지는 수안보면 미릉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한 마리를 확인했습니다. 도내 최북단과 남단에 이르기까지 충북 곳곳에서 감염체가 발견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을 비롯해 인접한 경북시군 7곳의 양돈농장에 대해 내외부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오는 4월까지 전국 양돈농가로 방역시설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 가격이 올해 들어선 확연히 꺾이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 보니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 연금 쪽으로 눈 돌리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 옥산면에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81살 김가쁜 씨 가족. 1억 1천만 원 하던 주택 가격이 40% 이상 오르자 이참에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타는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난해 10월만 해도 9명에 그쳤던 충북 지역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가 최근 2달 사이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만큼 가입 조건이 과거보다 훨씬 유리해진 영향입니다. 연금 가입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매달 나오는 연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른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입니다. 가격이 좀 올랐는데 많이 안 올랐어. 근데 자식들한테는 되도록 손 안 벌리려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둘이 책임지려고. 문제는 집값이 오르면서 처분 등의 목적으로 해마다 중도 해지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만 53건으로 집계돼 2년 전 18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전국적으로도 4,100건이 중도 해지됐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주택가격의 1.5%에 달하는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없고 3년간 재가입도 금지돼 중도 해지에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은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에 대한 부담이 발생을 하고요. 3년 이내에 재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노후 생활에 그 생활 안전 자체를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됐고 올해부터는 주택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압류 방지 통장도 도입돼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자치단체 소유 미술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충주시 각 부서 공무원들이 변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충주시는 시의회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4월 소장 미술품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시가 사들였거나 기증받아 관리하던 3천만 원 상당의 미술품 45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을 특정해 변상금 징수 결의를 거쳐 각 개인에게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부된 변상금은 세외 수입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이종배 충주시장의 국회의원 출마 과정에서 시장실 브론즈 작품이 무단 반출된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자 충주시는 변상금 72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지난달 26일 발생한 한화 보은사업장 폭발 사고를 보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해당 업체가 화약을 제조하는 국가 중요시설인 만큼 사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정밀 재감식을 벌여 폭발 원인 규명과 시설 책임자 법규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보은군 내북면에 위치한 한화 보은사업장에선 지난달 26일 새벽 화약 원료 보관 저장고에서 질산 암모늄 50kg이 폭발해 건물 일부가 붕괴됐고 사업장 내 소방대가 자체 진화를 벌였습니다. 청주 사창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사창지구대 소속 팀장이 양성 판정을 받고 전 직원 48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처음 확진된 팀장은 배우자가 확진자를 접촉해 진단검사를 받았고 확진된 경찰 모두 3차 접종까지 마친 돌파 감염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실내 소독 후 민원 업무를 재개했고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충북은 79.18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 25%에 속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아 15위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운전 행태는 3위였지만 보행 행태 16위,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하는 교통안전 분야가 17위로 낮았습니다. 시군별로는 영동과 진천군이 A등급인 반면
제천시와 음성, 옥천, 증평군은 D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청주시가 신재생 에너지 설치 확대를 위해 108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공공시설과 단독주택 등 972곳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비 108억 8,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600가구에 48억 6,900만 원, 2가지 이상의 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하는 300여 곳에 48억 5,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어린이집 등 비영리 시설과 축산시설에 8억 3,600만 원, 실내 빙상장과 보건진료소 등 9곳에 3억 2,600만 원 등입니다. 괴산군이 투망을 이용한 물고기 잡이를 관광 자원화합니다. 괴산군은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괴강교에서 청소년 수련관 인근 양수장과 이탄교 유원지, 송동교에서 쌍천 합수머리 3곳을 오는 6월에서 10월 사이 투망 허용 시범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남규 선수를 현지에서 이명노 기자가 만났습니다.